네, 여러분 한올바이오파마 말씀드립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요, 여러분이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제2의 렉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렉나자가 글로벌 항암 신약으로서 그 첫 허가가 났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HLB의 리보캄날레이주맙, 네, 요겁니다. 그죠? 리보세라닙.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 제2의 렉나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점도 있어요. 특히 단점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강점 부분도 알아야 돼요. 강점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한올바이오파마를 너무 팔이 안으로 굽게 좋은 쪽만 자꾸 보지 말고 나쁜 쪽도 좀 보고 좋은 쪽도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요, 대박주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이 종목도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올바이오파마가 물론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따 파이프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극건도 극건이지만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또 마이너스적인 측면들도 없진 않아요. 뭐 이를테면 지난 2분기에 적자를 분명히 보였죠.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보인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론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실적이 노출이 되면서 그 이전에 적어도 이제 7월 이전에 주가에 이미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임상권을 보고 우리가 바이오파마를 지금은 공략을 하고 이 건을 중심으로 봐야지 지나간 실적권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실적을 봐야 됩니까? 임상을 봐야 됩니까? 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적자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한올바이오파마의 그 자금 있죠. 이 자금 구조상으로 자금이 아주 넉넉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요. 뭐 이를테면 유동 금융 자산이 182억, 현금성 자산이 177억. 그러면 대개 한 36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550억 정도 보유를 했고요. 다른 해도 좀 많이 보유를 했었어요. 근데 이 자금이 앞으로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늘어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늘어나기 위해서는 자금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좋고 뭐 12BW 발행도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이건 주주한테는 뭐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을 뭐 당장 보충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올바이오파마로서도 다 생각이 있어요. 주가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런 시세에서 증자를 해야 증자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자를 앞으로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지금 그걸 무서워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가 관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발표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약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극복할 수 있는 거다.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을 드릴 부분은 지금 그 호재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바토클리맙 있죠.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임상 3장을 완료한 뒤에 내년에 FDA 품목 허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미리 오를 수 있다는 거. 그죠? 예. 요걸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사가 어디예요? 이뮤노반트잖아요. 이뮤노반트가 하반기에 사실 결과 발표하기로 했지만 내년 3월로 연기가 된 상태죠. 네, 이미 뭐 다 재료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이 연기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임상 3장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주가는 미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예전에 그 7월 27일인가요? 7월 27일에 여러분 요 재료가 나왔죠. 네, 요 재료가 나왔었던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재료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HL161 이 건에 대한 개발, 네, 요것이
요것이 지금 현재 그 가장 중점이 되고 있고요. 이 적응증 확장권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상 2상, 임상 3상에 들어간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아요. 네. 자, 이 건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2 랭나자 건으로 한올바이오가 최근에 그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수급도 보면은 특히 웨인 같은 경우 담기 시작했어요. 빨간 선입니다. 네, 웨인 같은 경우 지난 8월 23일부터 좀 담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결국 이 고점 돌파하고 새로운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4만 한 5천 원 권역 근처까지는 가고 거기서 돌파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을 드린 한올바이오파마의 다양한 임상권에 대한 기대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에 대한 약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가다가 주가를 눌렀다가 가기도 할 겁니다.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누를 때 되게 털려버려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묘한 게 주가가 나쁠 때 더 나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꾸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절대 매매를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정보나 중요한 변곡점이나 중요한 등락이 있을 때 반드시 판단을 드립니다. 정보도 드리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드릴 거예요. 긴급하게 매매를 해야 될 경우는 긴급 매매 사인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한올바이오파마라고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란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꼭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비상수단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무튼 한올바이오파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꼭 문자 주셔서 정확한 대응을 하자고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 좀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요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대개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